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초등임용고사 실제 문제와 제가 만들었던 실전 모의고사, 단고나 모의고사 문제 뽀개기와 어떤 유사성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는 이번 임용고사와 제가 만든 문제들과의 그 유사성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2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토론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토론에 논제를 묻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는 정책 논제와 관련되는 것에서 논제를 쓰는 것들입니다. 문장으로. 저도 여기 만든 문제 보십시오,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아침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춰야 한다. 이런 건 사실 논제가 아니라 정책 논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논제와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선생님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국어과의 선생님들 문학 문제인데요. 문학 문제와 관련지어서 여기 실제 임용고사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기억에서 지금 니은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 뭐에 따라 정리해라 라고 했어요, 없어요? 이야기의 흐름을 뭐에 따라서 처음, 가운데, 끝 아니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같은 뭐에 따라 정리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만드는 문제, 이야기를 요약할 때는 선생님들 뭐에 따라 요약해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구조. 이 부분이 답이 정확히 일치하죠. 선생님,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야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갈등이 있습니까? 이걸 찾아보는 형태들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은 여기 문제를 보시면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걸 지문의 선생님들 찾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도 보면 선생님들 해설도 제가 어떻게 제시했냐면 이야기의 구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래가지고 실제 중심 내용 간추리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형식의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국어의 선생님들 올해 임용고사 낱말의 의미관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유의어와 선생님들 반의어가 있고 오개념, 주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에서 낱말의 의미관계를 선생님들 정리한다고 되어 있고 이 P, 의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가 여기 부분은 선생님들 임용고사 보기 일주일 전에 쪽집게 강의에서 했습니다. 문법에서는 오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 오개념과 관련된 교육론을 선생님들 제시해가지고 유의낱말 관계에 대처할 수 있다는 오개념 제시해서 여기 밑에 보십시오. 의미 구조도를 그려보게 한다. 오개념을 해소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이 문제 2번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모의고사 1회의 해설 부분에서도 보면 의미지도, 의미구조도, 의미자질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했던 강의 내용에서 실제 이제 출제 정보와 관련 지어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을 검색해서 자료를 구성한 것들, 오개념 물어보는 형태들, 의미 구조도 일치합니다. 그 다음 영어과 문제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읽기 문제 있죠. 읽기 문제 보면서 읽기 중에 선생님들 여기 보면 읽기 중에 어휘의 의미를 축축할수록 최교사가 활용한 전략을 쓰라는 문제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 지었을 때 단고나 모의고사 2회에 보면 선생님들 여기 나 3회 사용된 읽기 전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여기 글 같은 건 선생님들 시각화 전략이라고 선생님들 되어 있죠. 그래서 읽기나 듣기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시각화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림을 보고 추측해봐라, 듣고 네가 그림을 그려봐라, 같은 맥락의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선생님들 읽기 후 있죠. 읽기 후에 언어 습득 이론과 관련 지었을 때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선생님들 2단어로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선생님들 제가 쪽집게 2탄에서 임용고사 선생님들 일주일 전에 강의했습니다. 출력 중심의 기법, 형태초점 교습의 스웨인의 아웃풋 있습니까? 출력 가설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문제 보기 30페이지에 아예 출력 가설은 푸시드 아웃풋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임용고사의 선생님들
올해 답이 되는 것으로서 일치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일주일 전에 했던 강의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문제 뽀개기에서 빈칸 메우기 형식으로서 제시된 그 교과 교육론 내용과도 접목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제시가 되어 있냐면요. 이 부분도 PPP 모형과 선생님들 관련된 형태인데,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선생님들 일단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여기 부분 있죠. What do you want to be 있습니까? 여기 부분도 선생님 보시면 임용고사 2주 전에 선생님들 제가 영어 쪽집게 1탄 강의했을 때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들. 분명히 의사소통 기능 및 언어 형식에서 질문하기, 표현하기 기능 똑같죠. 소재가 100%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 연습과 관련된 선생님들 연습활동 PPP가 있어요 없어요? 교사의 개입 동료에 따라 선생님들 PPP 즉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프랙티스 프로덕션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시 연습 바라잖아요. 근데 연습할 때 선생님들 통계 연습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유도 연습이 있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유도 연습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 또한 선생님들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들 지금 여기에 제가 가이디드 워드 프랙티스 하고 있습니까? PPT 모델. 그래서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 정확히 일치합니다. 통제 연습이냐 유도 연습이냐 자유 말하기냐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의 선생님들 이 제제곡 있습니까? 자, 제가 만든 문제는 이게 선생님들 뭐냐면 저는 5선 악보로 제시했고 닐리리아를 자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들 이제 이걸 선생님들 정간보로 선생님들 제시했고 정간보로 제시해서 장단을 선생님들 물었죠. 그럼 여기서는 소재가 선생님들 닐리리아는 동일하고 저 또한 여기서 선생님들 닐리리아와 관련지어서 어떤 걸 묻고 있냐면 선생님들 장단 선생님들 부호를 제시해봐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장단과 관련된 문제 형식의 선생님들 유사합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여기 실제 임용고사 선생님들 멜로디언 선생님들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운지법을 선생님들 묻고 있죠. 저 또한 여기다 보면 선생님들 멜로디언 운지법에 대해서 선생님들 묻고 있는 것들입니다. 멜로디언 선생님들 운지법에 대해서도 여기도 보시면 뭐 15, 14 있죠. 여기 보면 지금 14라고 있습니까? 저도 실제 문제를 만들 때 반음 올림, 반음 내림 또는 내추럴 제자리표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문제를 구성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형태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요. 사회 문제에서 켜편의 기후도 있습니까? 여기 부분 있죠. 자, 위도에 따라 선생님들 이제 위도에 따라 기온과 관련이 있겠죠. 위도가 높아질 따라 기온은 뭐합니까? 낮아질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렇죠? 이럴 때 기후를 선생님들 물어보는 형태도 저도 임용고사 문제에서 켜편의 기후도와 관련지어서 식생이 자란다. 선생님 식생이 자랄 때는 기온과 강수량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온과 강수량과 관련지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극지방에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이렇게 제시했죠. 관련지어 선생님들 일치하는 형태의 문제로서 건조는 선생님들 강수량 쪽이 강하잖아요.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게 기온. 수업에서도 몇 번 선생님들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겁니다. 이게 선생님들 지금 커피, 카카오, 교육과 관련 있는 무엇,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생산자, 노동자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여 불평등한 세계무역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이다. 요거 보면 요건 쌤 제가 당고나 모의고사에 국어과의 지문과 100% 일치하죠. 국어에서 제가 뭐 했냐면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 판단하기 위한 걸로 공정무역을 제시 공정무역 커피. 그래서 선생님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경제적 자기 발전 공정무역 확산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회 문제인데 국어과 지문과도 100% 일치합니다. 그 다음 또 선생님들 사회과 문제는 이것도 제가 100% 일치한다는 걸 자신 있게 선생님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의 명칭을 포함해 나의 디귿에 이유를 뭐 쭉 써라 쭉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나의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단 선생님들 여기서 쭉 봅시다.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표. 이게 선생님들 지금
이 문제 표격이 보십시오. 이 문제 표격이 제시된 겁니다. 1863년, 66년 스님들 뭡니까 이게? 연표죠, 연표. 지금 연표가 스님들 동일하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연표, 기억, 니은에 알맞은 내용을 스님들 쓰라고 그랬잖아요. 76년의 근대화 과정, 무엇 체결했다,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부분이 스님들 강화도 조약으로 100% 스님들 일치합니다. 답이 연표, 저는 문제로 연표를 제시했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과거의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도덕과 문제에 보면 6가지 수업 과정, 행동적 접근에 적합한 수업 방식은 2가지가 있는다. 실전 체험과 달리 무엇은 직접 훈련, 가상행동 설정해서 옮겨본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가 바로 이 문제가 이것과 선생님들 동일한 게 맞습니까? 이게 6가지 수업 과정 중 행동적에 기초한 것으로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나가 실전 체험입니다. 그럼 이제 가가 실습 실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덕과 쌤도 문제에서 보면 가치 분석 수업 모형에서 올해 임용고사 보십시오. 역할 교환 검사나 보편적 결과 검사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잠정적 가치 결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쌤들 발문 전략을 쌤들 써보는 형태들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의 문제는 몇 번 출제했는데 여기 보시면 쌤들 동일한 형태로 쌤들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문제에서 쌤들 보면 경수에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칙을 어기면서라도 경기에 승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선생님들 입장이 똑같이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질문을 제시하고 그 질문 전략이 뭐냐라고 지금 보편적 결과 3살의 역할 교환이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서는 이걸 주고 반대로 질문만 쓰는 형태로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도덕과 선생님들 문제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맹자의 쌤들 심성론과 관련지어서 본성은 인의 예치가 있고, 그 다음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4가지 있잖아요, 쌤들. 요것도 쌤들 여기에 보면 문제포기의 쌤들 그대로 4가지의 마음이 사단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단이 뭔가를 그대로 쓰라는 것 같은데 측은, 수호, 있죠. 사양, 시비 이걸 쓰는 문제. 이것도 쌤들 똑같은 형태의 쌤들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바른생활에서 문제를 쌤 보시면요. 바른생활에서 뭘 쓰냐면 교과 역량을 쓰는 문제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교과 역량과 관련지어서 여기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하는데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 형성, 변화한 사회 유용하게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보면 쌤들 그대로 동일하게 답이 정확히 일치하는 자기관리 역량이 출제가 쌤들 당고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과 선생님들 관련 지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좀 실과에서도 뭐가 있냐면 지금 식품 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가치 판단에 따라 결정된 의사를 실행한다. 역량 묻고 있죠. 당고나 모의고사 2회 A형 11-4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그 배경을 이해하고 대안을 탐색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 가치 판단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정확히 역량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발명기법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이었는데 올해 적용된 발명기법 장영실, 정약용, 다빈치 있고 적용된 발명기법에 대해서 이제 명칭만 쓰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의미를 뭐 해야 돼? 설명해 보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요 형태들이죠. 요 형태. 그러면 저도 문제의 형식 보십시오. 저도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 문제를 제시냐면 여기 보십시오. 1안, 2안 보십시오. 자, 여기처럼 사례를 선생님들 줬잖아요. 사례를 주고 발명 기법과 관련지어서 묻는 형태를 선생님들 제시했죠. 그래서 문제의 형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답이 하나만 되는 게 여러 가지 됩니다. 여기 벨크로 있습니까? 가시철조망 있죠. 이런 게 선생님들 자연물 본뜨기라고 답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지도서에는 이게 아이디어 빌리기라고 선생님들 되어 있습니다. 답은 선생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발명 기법에 대한 문제가
동일한 형식이었고 그다음에 수학 보십시오. 선생님, 수학. 그럼 수학과 관련돼서 선생님 여기 성취 기준을 제시했고 성취 기준 기억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나눗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기억의 중점을 둔 수감각 알아보기 전에 기억. 이것도 그러면 저도 똑같습니다. 문제의 답이 똑같죠.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자연능력의 소수. 실수나 오류를 스스로 파악할수록 계산 전에 반드시 뭐 해라. 그렇지. 어림을 해보도록 해라. 자, 그래서 어림과 관련된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 여기 문제 보시면 이것도 정확히 형식이나 정확히 선 일치하는 문제들인데 일단 뭘 보시냐면요. 이 부분 지금 리본 3m로 상자 하나를 묶을 수 있습니다. 13.5m로 똑같은 상자를 묶을 때 묶을 수 있는 상자 수와 남은 리본의 길이 있습니까? 자, 이 부분 선생님 보십시오. 이 부분과 여기 봐보세요. 여기. 상자 한 개를 묶는 리본 3분의 1m가 필요하다면 리본 2분의 5m로는 몇 상자를 묶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분수에서는 7상자를 묶고 무엇 2분의 1m 리본이 남았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자, 여기 지금 묶을 상자가 남는 수, 그래서 4.5잖아. 3이잖아, 3. 맞죠? 그러니까 묶을 수 있는 상자의 수는 4상자라고 선생님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남는 리본의 길이는 선생님들 지금 0.5라고 선생님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것을 0.5라는 건 선생님들 지금 3의 0.5를 의미하는 거 맞죠? 그렇지? 그걸 선생님들 생각해 보셔야 돼. 그거나 지금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문제나 똑같은 형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는 2분의 1이 뭐냐? 그걸 선생님들 해석하는 문제예요. 똑같은 동일한 5개념과 정개념 관련 형태의 문제들이고 또 이런 형식의 선생님들 문제는 저도 단고나 모의고사, 문제 뽀기기는 지금 이렇게 제시했고 단고나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제시했냐면 보십시오. 지도수와 관련 지었어요. 이거. 지금 사람 수 남는 물의 양 누가 맞느냐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잖아. 동일한 형식의 선생님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문제 뽀기기 21종 문제는 객관식 문제를 선생님들 제가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객관식 문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것입니다. 소수의 나눗셈이나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을 선생님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얘들이 도구적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선생님들 구할 수 4.5. 근데 4.5가 0.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 선생님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알아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여기 뭐가 있냐면요. 나누는 수가 소수인 나눗셈의 원리를 지도할 때 단위 변환과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라. 또 10배나 또는 100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11.2 나누기 0.8을 단위 변환과 선생님들 지금 분수의 나눗셈으로 선생님들 제시해보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선생님들 여기 문제 있습니까? 자, 여기 문제. 똑같은 형태들입니다. 1.32 나누기 2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를 선생님들 지금 분모 100으로 맞춰주잖아. 100분의 132 나누기 2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리고 여기도 봐봐. 이해하지 못한 경우, 변환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동일하죠. 이 부분의 문제 스타일도 보시면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선생님들 뭘 묻고 있습니까? 마름모의 선생님들 둘레야 둘레. 한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고 나머지 변의 길이는 몰라서 둘레를 못 구한다. 이건 마름모의 선생님들 뭘 모르고 있습니까? 성질을 모르고 있잖아 선생님들. 그렇죠? 결국 마름모의 선생님들 성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름모의 성질을 바탕으로 선생님들 둘레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럴 때 선생님들 지금 마름모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선생님들.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란 말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여기서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문제 보기에서는 아예 마름모 둘레 구하는 공식과 관련 지어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문제 맞죠? 그 다음에 왜 기출이 쌤들 중요하냐면요. 자, 문제 보기 22쪽 있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기출을 인용한 것들입니다. 과거에. 저는 기출을 몇 년도부터 하냐면 2001년도부터 20년 동안 기출을 다 다룹니다. 중등까지 또 추가합니다. 그 기출을 변형하거든요. 과거 임용고사는 선생님들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건널비가 퍼지면 부피도 커진다. 대표적인 5개년 맞죠? 선생님 그럼 여기 보십시오. 똑같은 거. 넓이가 클수록 둘레도 커진다. 또는 둘레가 클수록 넓이도 커진다. 동일한 형식 맞습니까? 그럼 이거 선생님 이런 5개념을 올바른 개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피는 동일한데 건널비가 다르는 것. 또는 선생님 뭐가 있어요? 넓이는 동일한데 둘레가 다른 것. 넓이는 큰데 둘레가 작아지는 여러 가지 사례를 선생님들 제시하면 되겠죠. 이것과 선생님들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가도 선생님 보시면 미술가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 선생님들 색의 대비, 우리가 보색 대비, 색상 대비 여러 가지가 선생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빨간색 병에 보라색 색, 파란색 병에 보라색이 그려져 있어요. 같은 보라색이지만 배경색에 따라 다르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목성 문제가 되어 있고 있습니까? 그 다음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이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쭉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뭘 보시냐면 여기 부분을 선생님 보겠습니다. 주목성 명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자료들의 관계를 탐색하고 지도했었다. 주목성 명식 개념 스스로 발견 적용하여 정리했다. 자, 이 부분이 문제 보기 선생님들 문제에도 보면 지금 저는 단계를 쓰라고 했지만 문제인식, 표현방법 탐색, 규칙성, 용어이어 쭉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선생님 뭐가 될까요? 귀납적 사고법으로 교수학습 모형이 동일한 형태들입니다. 그 다음 세계 선생님들 3숙성과 선생님들 관련된 형태들 있죠. 세계 대비.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들 지금 문제 보기 크리스마스 트리의 초록 빨강 장식물이 선명하게 눈에 띄는 현상과 관련 세계 대비 또는 파란색 바탕의 남색은 붉어 보이나 보라 바탕의 남색은 푸른빛. 이게 선생님들 지금 A 문제하고 지금 동일한 형태를 선생님들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주목성이 높은 배색, 명식성이 높은 배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목성, 명식성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세계 상속성을 이용하여 니은, 디귿의 방법 특징, 니은의 특징, 디귿의 방법 쓰임 쓰라는 문제. 요건 옆에 보면 선생님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에 빨간색 눈에 잘 띈다. 이건 선생님들 주목성이 되겠죠. 자, 노란색 있습니까? 도로의 중앙분리선 노란색 있어요. 우리 검정 노랑 있습니까? 이게 명시성 맞습니까?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답도 선생님들 동일합니다. 그 다음 과학과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과학과 문제에서 온도계와 관련 지었을 때 알코올 온도계 선생님들 원리 있습니까? 원리. 그럼 이제 알코올 온도계 선생님들 원리와 관련된 게 결국은 선생님들 무엇과 관련져 볼 수 있냐면 이 부분의 문제는 온도와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 변화 여러 가지 형태들 생각할 수 있을 때 여기 부분 온도와 부피 있습니까? 그거 선생님들 관련된 형태의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이 부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하는 까닭 지금 여기서 모형 실험하고 있죠. 무엇일까? 우드록 모형 실험했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들 우드록의 땅 양손으로 미는 힘 끊어질 때 떨림 지진이다. 요 문제 요구하고 선생님들 100% 일치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요거야. 지층이 높게 솟아오른다 똑같아요. 결국 지구 내부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과학과 문제에서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현무암, 화강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 현무암, 화강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무암, 화강암은 색깔은 다른 것도 자, 다른 이유야. 용암이 식는 속도 이건 5개념이겠죠.
이런 5개념이야. 그랬을 때 올바른 이유를 선생님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왜 색깔이 다른가? 이것과 선생님들 관련 지었을 때 여기 보면 선생님들 100% 동일합니다. 왜 색깔이 다른가 그 이유를 쓰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선생님들 모형 실험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저도 여기서 모형 실험 제시했죠. 그래서 모형 실험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생활 선생님들 문제 보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무엇 구분하는 무리짓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다리가 있는 것 없는 것 무리짓기와 관련된 형태로 소재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 문제 보시죠. 체육과 문제도 100% 동일합니다. 체육과에 보면 플라잉 디스크 있습니까? 자, 플라잉 디스크와 관련 지었을 때 3번 플라잉 디스크 던지는 방법 A, B의 명칭 쓰는 거 있습니까? 이 형태의 문제는 문제 보기기 쓰임 보십시오. 플라잉 디스크, 포핸드, 백핸드 던지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걸 쌤들 물어보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쌤 그리고 손동작을 중심으로 과제 2를 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손동작과 관련 지어서 던지는 게 손동작이야. 여기 부분도 쌤들 여기에 손목에 스냅을 이용한다. 이게 쌤들 답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니은 수업 시작, 주의점 모든 표현 장소 지정, 수업 종료. 자, 규칙을 개발했다. 규칙과 무엇을 개발해라. 연습, 어떻게 연습하는가, 어떻게 종료하는가, 수업 중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한 걸 사전에 어떻게 약속하는가 선생님들. 이게 지금 무슨 시간이냐라고 선생님들 되어 있죠. 자, 이것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보면 자, 제가 만든 선생님들 모의고사 문제에 여기 보십시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관리 시간. 이게 2015 개정 지도도 총론에는 관리와 전환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 자 이건 선생님들 시험 일주일 전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중등 문제 보십시오. 중등 문제 가지고 제가 변형했는데 여기 봐봐. 인원점검, 줄세기, 모든 팀별 도급배 같은 관리 시간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활동, 다른 활동 전환 시간 운영을 최소화해라. 똑같죠? 이걸 최소화. 그러면 효과적인 이유.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면 실제 체업 시간을 뭐 할 수 있다? 극대화할 수 있다. 100% 쌤 뭐합니까? 똑같죠? 자, 그 다음 31페이지. 이것도 선생님들 시험 일주일 전에 강의 내용 100% 일치합니다. 초등에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일주일 전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았고 그 다음 중등과 서로 관련 지었을 때 최근에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을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용이 출제가 안 돼서 지도서에서 수용과 관련된 지금 책임감 수준 모형 있죠. 그걸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분만 제시했는데 이걸 쌤들 제시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쌤들 결국은 여기서도 자기 배려, 자기 통제와 배려 지금 제시되어 있죠. 통제와 배려 있습니까? 자기 통제, 배려. 그러니까 이 사회성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이제 책임감 수준을 지금 배려까지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책임감 수준. 여기서는 배려와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여기 지금 서로 관련 지었을 때.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회적 책임감 모형은 저는 일주일 전에 분명히 강조해서 시험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올해 임용고사에 굉장히 선생님들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 쭉 경험상 보니까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기출문제, 그 다음에 각 교대 모의고사 문제, 중등 기출문제, 자,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교육부에 제시된 평가 기준, 교수학습 자료 등을 바탕으로 모의고사를 7, 8, 9, 10 4개월 동안에 총 14회를 중심으로 또한 문제 포격이 과목별 문제로 수업했던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번 임용 기출문제와 적증문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